아니 이미 다 합의가 됐으니 계약서 쓰는 날 구두 합의서 그대로 계약서를 쓰자 이렇게 거절을 했습니다. 계약서 쓰는 당일날 매도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브라이튼 정대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가계약금 1억만 입금하고 현재 시가 120억 원짜리 공장 부지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고 매매계약을 인정받은 사례에 대해서 제가 직접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수행했던 사건이고 최근에 지방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제 의뢰인은 공장 주인이었습니다. 회사가 크게 성장하면서 새로운 공장 부지를 물색하게 되었고 부동산 중개사로부터 여러 군데 추천을 받았는데 가장 마음에 드는 한 곳에 대해서 직접 공장 부지를 찾아갔습니다. 그 공장 부지를 직접 둘러본 제 의뢰인은 부동산 중개사한테 이 부지가 얼마냐 물어봤습니다. 부동산 중개사는 현재 이 부동산이 100억 원에 나와 있다. 자기가 잘 얘기를 할 테니 매수할 생각이 있으면 알려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의뢰인은 현재 자기가 보유한 돈이 90억 원밖에 없으니 90억 원 범위 내에서 매매 계약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했고 소유자도 몇 차례 고민 이후에 승낙했습니다. 그래서 90억 원의 공장 부지를 매매 계약하기로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구두상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매도인의 승낙에 따라서 매수인인 제 의뢰인은 직원들을 2차례 보내서 공장 전체를 실사를 하고 현재 가지고 있는 시설하고 제품들이 어떤 게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당시에 공장 부지를 실사하게 된 이유가 공장 부지 매매의 특성이 있는데 실제 공장 부지에 들어가 있는 시설이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인수할 시설은 어떤 것이고 가져갈 시설은 어떤 것인지에 따라서 매매 계약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사를 끝내고 매도인과 매수인은 구두상으로 시스템 에어컨 그리고 화물 엘리베이터를 그대로 둔 상태로 매매 계약을 하고 나머지 시설들은 전부 다 철거하고 매도인이 가져가는 것으로 구두상 합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구두상 합의가 된 직후에 제 의뢰인은 매도인 계좌로 계약금 9억 5천만 원 중에 일부였던 1억 원을 가계약금 명목으로 매도인 계좌에 송금했습니다. 당시에 매도인과 매수인은 계약서 작성일, 중도금 지급일자, 잔금 지급일자, 그리고 공장 인도일자까지 모두 다 구두상으로 합의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3일 앞두고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계약서 쓰는 날을 미루자, 매매대금을 10억 더 올려달라, 계약금 지급을 더 할 수 있느냐, 중도금을 더 줄 수 있느냐, 잔금을 더 주고 지금 있는 시설 일부를 가져가겠다, 이런 식의 요구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매도인 측이 현재 이 부동산 시세가 120억 원이 넘어갔는데 이거를 90억 원에 판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면서 매매대금을 조정할 의사가 있느냐고 매수인 측에 물어봤습니다. 매수인 측은 바로 거절을 했죠. 아니 이미 다 합의가 됐으니 계약서 쓰는 날 구두 합의서 그대로 계약서를 쓰자 이렇게 거절을 했습니다. 계약서 쓰는 당일날 매도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저하고 만나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바로 신청하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여기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은 매매 계약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매도인이 제3자에게 부동산을 매각해버리면 매수인은 소유권을 더 이상 취득할 수 없게 되고 손해배상만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재판은 한 2년 동안 치열한 공방을 거쳐서 계속 이어졌습니다. 상대방이 재판 내내 주장한 것은 100억 원이 넘는 부동산을 계약함에 있어서 1억만 놓고 소유권을 가져간다는 게 말이 되느냐, 부동산 계약서를 쓰는 걸 전제조건으로 하는 계약이었다 이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재판하는 와중에 대법원 판결이 하나 났습니다. 가계약금에 대해서 중요한 의미를 내세운 판결인데요. 판결에서 어떻게 판시했냐면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과 이에 따라 장래 체결할 본계약을 구별하고자 하는 의사가 명확하거나 일정한 형식을 갖춘 본계약 체결이 별도로 요구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은 성립되었으므로 매매계약 성립을 부정하고 별도의 본계약 체결을 하는 매매계약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이 판결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판례는 설사 구두상 계약이 체결됐다고 하더라도 구두상 계약이 완전히 모든 내용이 합치돼서 성립됐다면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예컨대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매매계약 성립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계약은 이행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가계약이라도 구두계약이라도 본계약과 같이 모든 내용이 합의가 되어 있다면 그대로 이행하라는 가장 기초적인 민사적 법리를 확인해 준 판결입니다. 저희는 재판 와중에 이 최신 대법원 판례를 제시를 했고 상대방이 재판 와중 내내 주장한 계약서 체결을 전제로 한 계약이라는 모순을 이 대법원 판례로 반박을 했습니다. 또 한편 상대방이 주장한 것은 공장 부지 매매의 특수성입니다. 공장 부지 매매 계약의 경우에는 공장 부지가 들어설 공단의 특성상 특정 업체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장 부지 시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떤 시설을 인수하고 어떤 시설을 가져갈 것인지, 공장에 어떤 시설이 있는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주장한 것은 이 계약에는 공장 부지 특성에 따른 시설 인수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상대방이 이 주장을 처음에 들고 나왔을 때는 저희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죠. 왜냐하면 당시에 구두상 계약으로 시설 목록별로 어떤 걸 인수하고 어떤 걸 가져가는지에 대한 구체적 서면이 없었습니다. 단지 시스템 에어컨, 화물 엘리베이터 우리가 그대로 가져가고 나머지는 다 가져가세요. 이 정도로 합의가 됐기 때문에 시설 목록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저희의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약점이기도 했죠. 하지만 재판하는 와중에 저희가 증거 수집하면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저희가 협상하는 와중에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매매 계약 현황이라는 표가 있었습니다. 그 현황표에는 인수되는 시설로 시스템 에어컨과 화물 엘리베이터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장한 것처럼 시스템 에어컨과 화물 엘리베이터는 우리가 인수하고 나머지는 가져가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기재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저희는 이것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재판하는 와중에 중요한 증거도 또 발견되었습니다. 매도인은 재판 중간에 이 부동산을 제3자한테 팔기 위해서 네이버 부동산에 이 부동산을 매물로 등록해놨습니다. 네이버 부동산 매물로 등록해놓은 현황을 보니까 시설 인수 목록에 시스템 에어컨과 화물 엘리베이터만 기재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지금 재판 중에 주장하고 있었던 시설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달랐고 상대방 역시 시스템 에어컨과 화물 엘리베이터만 가져가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던 것을 충분히 증거로서 반박이 되었던 것이죠. 결국 재판부도 저희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서 매도인은 매수인인 저희에게 부동산을 인도하고 소유권을 이전하라 이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매매계약에서 중요한 것은 가계약이냐 본계약이냐 이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매매계약의 중요한 내용이 모두 다 합치되었느냐 구두상으로도 합치되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합치되었으면 계약서가 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가계약금이든 아니면 구두라도 합의가 됐으면 그것만 가지고도 매매계약 전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공장부지 매매계약의 특수성을 주장하면서 마치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을 공장부지 매매계약의 특수성으로 반박한 것이 가장 주요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계약은 이행되어야 한다는 어떻게 보면 로마법 1의 법원을 다시 한번 확인해준 획기적인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저에게 별도로 궁금한 점이나 상담을 요청하셔가지고 자신의 사례에 대해서 문의를 해보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